네, 분수 원초 타임이고요. 우리 개념 원리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86페이지에서 일단 질문 좀 받아볼게. 86페이지 질문 없을까요? 없어요? 오,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158번을 빼놓고 풀라고 했었죠. 유지 문제 158번 봐보세요. 문제 좀 읽어주고. 봐봐. 얘들아, 지금 복수수 자체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 그치? 근데 뭐 얘의 제곱을 다루는 문제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부터 해보면 복수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는다? A 플러스 B. A 더하기 BI로 잡는다. 그럼 진아, 얘가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B는 0. 오케이,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B는 0이죠. 규빈아, 얘가 순허수이기 위한 조건은? A는 0. A는 0, B는 0. B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석연아, 얘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이기 위한 조건은? A는 0. B는 0. 오케이. 얘들아, 요거는 Z일 때에 대한 성질이었던 거 맞죠? 여기까지 맞죠? 이 정도는 복수수의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58번은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한 유형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Z를 달아요? 제곱을 달아요? 제곱을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에 대한 원리로 특성을 정리해 볼 거야. 봐봐, 때에 따라서 이 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물을 때도 있어. 이 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는 조건을 물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처럼 음의 실수가 되는 조건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Z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명확하게 이해했던 것처럼 제곱이 이런 결과값이 나오려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제로 가기엔 너무 복잡하죠? 이 예제로 가기에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복수수 Z는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I를 잡는다라고 했었어. 그러면서 A, B는 실수에서 잡아가는 과정이었던 거 맞지? 근데 우리 지금 누구 다룬다고? 제곱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래서 제곱에 대해서를 먼저 써보려고 합니다. 승주야, 지금 손에 쓸 게 없을 텐데 앞에 보세요. 지금 제곱에 대해서 한번 볼게. A 더하기 BI 전체의 제곱을 다루는 문제인 거 맞죠? 그러면은 하던 대로 전개 가볼게. 앞에 거 제곱 하면 얘지. 뒤에 거 제곱은 B제곱 I제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인 거 이해가 될까 안 될까? 그 다음에 두 배의 앞뒤의 곱이면 이 AB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인 이거를 가지고 핵심을 정리해보자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거부터 봅니다. 얘가 첫 번째 실수이기 위한 조건이래. 얘가 실수이려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I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I만 뭐 하면 돼? 사라지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I가 사라지려면 얘들아 이 AB가 0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다시 쓰면 AB가 0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사건에 만족하는 제곱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실수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공식처럼 정리합니다. 제곱값이 실수이기 위해서는 얘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된다고요. 얘를 더 쪼개서 설명하면 뭔지 알아?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사건은 어떤 사건? 순허수 사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사건은 어떤 사건? 실수인 사건.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 뭐도 되는 거야? 그냥 0도 되는 거지. 굳이 쓰잖아.
왜냐면 순허수와 실수, 뭐 0은 어차피 실수에 들어가는 거 굳이 0은 쓰지 말까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할까요? 누군가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려면 A 또는 B가 0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순허수이거나 또는 실수여야만 제곱값이 실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봐봐. 이제 두 번째 양의 실수로 한번 가볼게. 여기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실수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이 두 가지 사건인 건 일단 알겠어. 근데 실수는 얘들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 양의 실수랑 음의 실수로. 그럼 이 두 케이스 중에서 누가 양이 되는 사건이고 누가 음이 되는 사건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자 이 소리야. 이해돼? 봐봐. 그럼 얘가 일단 실수이려면 이 부분은 사라져서 없는 항이라고 봐도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돼? 느낌적인 게 맞을 거야. 얘가 양수로 살아있으려면 A제곱이 살아있어야 될까? B제곱이 살아있어야 될까? A제곱만 살아있어야 되겠지. 이해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란 말이야. A가 0이거나 B가 0인 사건을 지금 보고 있다고. 이해돼? 근데 얘가 양수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만약에 B제곱만 살아있다 쳐봐. 마이너스잖아. 안 된다고. 그럼 둘 중에 0의 역할을 하는 애는 B가 0이 되어줘야 저보다 A제곱으로서 양수가 되는 거 맞죠? 이해돼? 따라서 제곱값이 양의 실수이려면 우리는 어떤 특성? 허수 부분이 0이면 되는 특성이 있어.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것은 얘는 뭐라는 거야? 실수였다라는 거라고. Z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선생님 지금 정리하는 거는 뭐예요? Z를 A 더하기 BI라고 정리했을 때 A, B에 대한 특성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괄호한 거는 Z가 순서수고 Z가 실수여야 된다 이 소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보자. 마지막 음의 실수인 케이스다. 이번에도 실수이긴 실수이니까 얘는 0일 거야. 그렇다는 것은 A나 B 중에 누구라도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돼.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데 얘가 음수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누굴 날리면 돼? A제곱에 날리면 되지. 그럼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야 하는 거잖아. 쌤만 이해돼?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순허수라고 하죠. 위에 것도 하나만 붙여주세요. A가 0이 아니다까지는 붙여주세요. 왜냐면 A가 0이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0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곱이 실수가 되는 케이스, 이 세 가지 케이스는요. 웬만하면 외워둬야 돼요. 늘 판단하고 싶지 않으면 외워둬야 돼. 실수라는 가치를 가지려면 일단 허수 부분은 날아가야 돼. 그럼 완전 제곱식 가운데 이 AB항은 날아가야 돼. 이 AB I항이 날아가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되겠지. 이해돼? 근데 이 결과값에서 얘는 0이니까 사라졌어. 근데 얘 양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될 텐데 B가 0이면 양의 실수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음의 실수이려면 뭐야? 얘가 음수로 살아있어야 돼. 그럼 그때가 A가 0으로 맞춰지고 B가 0이 아니면 성립되는 거 맞죠? 그때에 대한 Z는 우리가 순허수라고 일컫는다, 실수로 일컫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나와? 이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Z라는 복수수가 있을 때 그 제곱이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음의 실수나 음수나 같은 표현이죠. 제곱값이 음수가 되는 조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그 본래의 복수수는 순허수였겠구나 라고 이해해도 괜찮다. 여기까지 이해될까?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꼭 정리해두세요. 네, 결코 교재에 이렇게 한 문제 유제처럼 나올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두세요. 많이 나옵니다. 얘는 분명히 결론만 쓰면 못 알아들어요.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공부가 되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게. 실질적으로 일단 봐봐. 너희한테 단계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잖아. 이걸 암기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나중에 암기해도 돼요. 그러면 오늘같이 처음 배운 날은 그 유도 과정으로 스스로 정리하는 게 먼저이긴 해. 그럼 봐봐. 지금 Z가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졌는데 우리 제곱이 의미 실수인 문제를 푸는 거 맞죠? 그럼 먼저 되네라고. 아, 내가 얘를 a 더하기 bi라고 잡는다면 제곱이라는 원리는 일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 i라는 게 일단 될 텐데 얘가 음의 실수다라고 명확하게 일컬을 수 있는 건 일단 실수해야 돼. 그러면 i가 없어야 돼. i가 없다는 건 얘가 0이라는 거잖아. 그렇다는 것은 a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0이어야 된다는 소리네 까지 느낌이 가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얘가 음수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a랑 b 중에서 b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건 b제곱인데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0이고 얘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니까 0이 아닌 케이스였겠구나 라고 먼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고. 실수 부분은 없지만 허수 부분만 살아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해돼? 따라서 제곱이 음수가 되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였다? 복수수 Z가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얘가 순허수라는 거는 풀 수 있잖아. 그죠? 얘가 순허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스텝이 뭐예요? 전개. 전개에서 누구끼리 묶자? 실수끼리, 허수끼리 묶는 필요는 있겠죠. 그럼 얘 한번 i가 없는 것끼리 뽑을게요. a제곱 보이고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가 보이겠습니다. i로 묶을게요. a제곱에 마이너스 3a 보이고 더하기 2에 i 이게 보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는 지금 얘가 뭐라고? 순허수라고. 순허를 쓰려면 실수 부분이 얼마여야 돼요? 0이고 얘는 뭐 해야 돼요? 절대 0이 아니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과정을 풀어봅시다. 앞에 있는 식이 0이랍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결과값은 0이야.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 또는 마이너스 1의 가능성이 일단은 살아있다. 근데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절대 0일 수는 없대요. a-1에 a-2는 절대 0일 수가 없대요. 그렇다는 것은 a는 1일 수가 없고 a는 절대 2일 수가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우리는 2는 불가하다라는 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가 될까? 네. 네,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 유도 과정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당장 암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유도 과정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죠? 네, 정리해 보시고요. 88페이지 갑시다. 88페이지 질문? 더 해도 돼요? 셋 다? 네. 네, 알겠어요. 보자. 160번 같은 문제가 봐봐. 봐봐. 160번 같은 문제. 원리가 뭐라고 했어? 저거에 다 대입하는 문제라고 했어? 대입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 뭐라도 식에 대한 특성을 발견해서 3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차수를 낮춰가는 문제가 핵심이라고는 했어. 이해돼?
그러면 차수를 맞추고 싶은데 아이디어로 쓸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Z에 대한 정보가 그닥 좋지 않으니 얘에 대한 제곱에 대한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 소리야. 근데 제곱을 각각 제곱하는 건 너무 성가셔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자? 뭔가 i를 날리는 과정을 거치자 했었어. 그럼 양변 2를 먼저 곱해볼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3 넘어갑시다. 2z-3은 루트 7i다. 양변 뭐 할 수 있을까? 제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곱합니다. 4z제곱 마이너스 12z 더하기 9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7인 거 이해가 되죠? 4z제곱 마이너스 12z 더하기 16은 0인 거 보이죠? 따라서 어떤 2차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z제곱 마이너스 3z 더하기 4는 0이다 라는 게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다른 애들도 어려웠을 텐데 다른 애들은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면 좋을 텐데 3이 아니잖아. 여기서 바뀌어온 거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봤냐? 네, 봐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활용이야. 활용이야. z제곱 마이너스 3z가 마이너스 4다라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발견해야 돼. 봐봐. 그 정도의 변형은 이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어요. 아무튼 3차는 여기다가 z를 곱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하자고. 20을 다시 변형하기를 z라는 거로 쓰되 아는 정보는 얘밖에 없으니 z제곱 마이너스 3z를 내 맘대로 그냥 써보려고 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봐봐. 그럼 마이너스 3z제곱 쓴 거잖아요. 식의 변화가 없으려면 몇 z의 제곱만 있으면 돼요? 식의 변화가 없게 등식을 계속 성립되게 해가는 과정이야. 다시 마이너스 3z제곱이 있어. 근데 얘만 남으려면 얼마가 필요해? 제곱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돼. 괜찮지? 근데 봐봐. 그러면 일단 해결됐고 해결된 항이 돼. 여기까진.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또 마이너스 3z를 알아. 그럼 내 맘대로 마이너스 3z로 그냥 풀고 싶다고. 마이너스 3z로 그냥 풀고 싶다고.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플러스 z만 있거든요. 우리는 마이너스 3z 썼고 몇 z이 필요해? 4z 필요해.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이렇게 잡아보자는 거야. 이렇게 잡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4로 쓱 치환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4로 쓱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4z제곱 z에 마이너스 4 더하기 4z 마이너스 2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얘도 날아가고 답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만 남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개수들이 통일되어 있는 거는 쉬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훨씬 많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될까? 봐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푼 거야? 어떻게든 등호가 성립되게 얘를 발견했다면 나머지를 더함으로써 식이 유지되게 풀어간 거야. 봐봐. 누군가는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 이 과정에 누군가는 능숙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여기가 진짜 복잡해지면 변형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의 예측이 쉽지가 않아. 그때를 대비해서 플랜 2도 가보자. 그때를 대비해서 플랜 2를 가보자. 그때를 대비해서 플랜 2 갑니다. 이 문제 플랜 2로 풀어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보자. 얘들아, 실질적인 식은 누구로부터 시작이었냐면 z제곱 마이너스 3z 더하기 4는 0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죠? 근데 누굴 구하는 게 문제예요? 세제곱 마이너스 2z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 요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얘가 0이라는 원리가 너무 좋아서 뭐 할 거냐면
나눠볼 거야. 봐봐. 3차 나누기 2차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단 조립제법은 못 쓰기 때문에 직접 나눠야죠. 세제곱 마이너스 2제곱 z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를 제곱 마이너스 3z 더하기 4 이걸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앞단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지? 네, 얼마나 들어갑니까? 네,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세제곱에 마이너스 3z제곱 더하기 4z 빼요. 위에서 할 거 빼야죠. 뺍니다. 제곱에 더 마이너스 3z 마이너스 2 이렇게 떨어지지. 얼마가 들어가요? 1. 더하기 1 들어가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3z 더하기 4 남거든요.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6 남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봐봐. 이 식을 다시 검산식을 써보기를 항등식의 원리가 가능하잖아. 검산식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검산식으로 써보기를 내가 제곱 마이너스 3z 더하기 4로 나눈다면 몫이 z 더하기 1을 일단 발생은 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써도 문제되지 않는 식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면 돼. 근데 우리는 얘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빵. 그럼 전체가 뭐해? 사라져. 따라서 뭐가 만나나? 마이너스 6만 나온다. 결론이 뭐해? 똑같아. 그래서 이 과정이 간단한 식은 이 과정이 빠를 수도 있어.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도 복잡한 문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해됩니까? 맨날 공수 시간에 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이로 보여주거든요. 웬만하면 다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봐봐. 61번 같은 경우야. 그냥 61번은 솔직히 상관없다. 1번으로 풀고 2번으로 풀고.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네. 선생님이 이해되니? 네. 61번도 잠깐 한번 보세요. 얘도 버전은 두 개야. 뭐로 풀지는 문제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봐봐. 선생님이 이거를 1을 넘겨볼게. 그럼 z-1을 일단 마이너스 i라는 걸 알겠어요. 양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2z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인 것까지도 알겠어요. 만약에 제곱 마이너스 2z가 이런 애가 보이면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면 1이 넘어와서 뭐 얘가 0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 문제 1번으로 풀까? 2번으로 풀까? 2번? 2번? 상관없어요. 2번으로 할까요?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거를 활용하고 싶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럼 얘 나누기 얘 직접 해야 돼. 너네 나누는 건 기억하지? 아는 거죠? 응? 아는 거죠? 네, 볼게요. 누가 들어가요? Z제곱. 네, 제곱 들어가죠. 왜? 얘가 만나야 4차가 날아가니까. 그럼 제곱 가지고 죄다 분배였어요. 4제곱 마이너스 2z제곱 더하기 2z제곱 이런 느낌이었어요. 위에서 아래 거 뺍시다. 빼보면 얘 날아가고 땡큐하게 얘도 날아가네. 얘 빼면 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1 이렇게 남죠. 몫은 얼마 들어가? 1. 1 들어가.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2야. 위에서 아래 거 빼는 순간 마이너스 1만 남아. 이해돼? 항등식의 원리로 얘를 다시 쓰면 이거라고. 주어진 수식은 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2라는 걸로 나눴을 때 몫은 제곱 더하기 1로 발생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검산식을 쓰는 건 항등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틀린 식이 절대 아니죠. 근데 이 앞에 가 얼마다? 0으로 맞춰져 있는 문제인 거잖아.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값은 얼마나 같다? 마이너스 1과 같음을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리이고요. 62번은 뭐가 문제입니까?
62번 조금 오답률이 있더라고요. 숙제 확인해보니까. 봐봐. 62번 대입했다. 아니죠? 대입했어요? 대입해도 되겠지만 대입하면 너무 계산하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하자? X를. X를 간단해. 이미 간단한 거야 제가. 분모의 I가 있지는 않거든. 그 이미 제가 간단한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풀까? X, Y. X, Y를 뭐 하자? 예. 맞아. 통분하자는 거야. 얘들아 봐봐. 이 문제는 복잡할 뿐이지 이미 간단한 형태예요. 그럼 풀어가는 아이디어를 잡을 수밖에 없어. 이 아이디어는 통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럼 얘는 y를 곱한 격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y제곱이 될 거야. 뒤에 거는 x를 곱한 격이기 때문에 x제곱. 이거 구하는 게 문제야. 이제 중학교 문제이잖아. 이게 뭡니까? xy분의 합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곱에 대한 정보를 알 때 변형식으로 푸는 문제 아니겠어요? 선생님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푼 거야? 제곱하는 건 너무 귀찮을 것 같거든. 그지? 근데 얘네가 둘이가 마치 켤레근처럼 생겼잖아. 그지 않냐? 우리 켤레근 배웠잖아. 켤레근처럼 생겼잖아. 그지? 앞에 거 중에 뒤에 거 중에 켤레근. 그러면 얘가 뭐가 좋냐면 합과 곱은 좋은 애가 나와. 켤레근이면 합과 곱은 좋은 애가 나와. 그래서 합과 곱이 보이게 문제를 푼 거야. 두 개 더 해볼까? 루트 날라가요. 2분의 2가 돼요. 예. 그래서 1이죠. 곱하면 뭔지 알아? 분모끼리 곱하면 4야. 분자끼리 곱하기에 합차 공식이야. 1 빼기 뒤에 것 제곱인데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더하기 3에서 곱도 1이야. 합과 곱이 얼마나 깔끔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얘 적용해보자. 곱은 어차피 1이에요. 1분의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죠. 답 얼마겠어요? 나온다. 그래서 혈내근이 보이면 무조건 합과 곱이 발견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쉬었다 하자.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